그날의 함성, 하나 되는 대한민국, 3.1절 이야기. 3.1절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유관순 열사, 탑골공원, 기미 독립선언서. 3.1 운동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죠. 어떤 계기가 있었고 뭔가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되었을 것이고 준비 과정이 실천에 옮겨져야 그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참여할 수 있었겠죠. 누가 언제 어떻게 해서 3.1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알고 싶으시죠? 함께 알아볼까요? 당시 조선 상황은 어땠을까요? 을사조약으로 외교권 박탈, 한일합조약으로 일본 식민지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일본군이 들어와 치안을 유지했는데 헌병경찰에게 직결 처분권을 줬습니다. 직결 처분이란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면 조사를 하지 않고도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입니다. 무단 통치 때에는 정치 활동이나 언론 집회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조선인들이 335 모여있는 상황을 헌병경찰이 보게 되면 그 즉시 제재를 가하곤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선 해외로 나갈 필요가 있었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만주와 연해주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신흥무관학교가 설립되고 대한국민의회라는 단체가 생겨나면서 본격적으로 독립군을 양성하기 시작했죠. 특히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핵심 역할을 하였습니다.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중 한 명인 이혜영 선생은 조선 최고의 부자 집안 출신이었는데 전 재산을 처분하여 재혼을 마련하고 독립운동을 위해 서간도로 떠났고 안창호 선생이 있는 비밀 결사 단체인 신민회에 들어가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있던 때 세계에서는 커다란 전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우선 국제 정세를 좀 보셔야 해요. 1914년부터 1918년까지 무슨 일이 있었지요? 제1차 세계대전, 3.1 운동이 일어나기 1년 전이었던 1918년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해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많은 사상자 5천만 명 이상이 나온 전쟁의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식민지 쟁탈 때문이었어요. 다른 나라를 침략하려는 제국주의 나라들끼리 땅 뺏고 싸우다가 일이 커져서 1차 세계대전까지 와버린 거지요. 전쟁이 끝나자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때 승전국이었던 미국의 대통령 윌슨이 이른바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발표해요. 각 민족은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진 터키, 독일 등 패전국들의 식민지들은 스스로 독립을 하라. 각 민족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환경을 추구하자. 그 소리를 듣던 전 세계 식민지 국가들이 저거다 한 거지요. 일제에 의해 식민지가 된 지 9년 차 되었던 우리나라에서도 환호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말은 굉장히 좋았지만 패전국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나온 것으로 패전국들의 식민지만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던 일본의 식민지인 우리나라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아니 이것은 공평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민족 자결주의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기서 포기할 우리 선조분들이겠냐고요? 아니지요. 이 민족 자결주의를 들은 우리 선조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독립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면 우리나라도 이제 독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갖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 선조들의 가슴에 독립을 향한 마음이 불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국내에선 1919년 1월 21일 고종황제가 갑자기 급사하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말하기는 조심스러운데 독살당했다는 설도 있거든요. 과거 업적이 어떻든
고종은 나라의 황제였기 때문에 반일 감정은 더욱 극대화되었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었던 동경 유학생 조선인 학생들이 안 되겠다.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스스로 독립을 선언하자 결의를 합니다. 일본에서 먼저 이야기된 이유는 당시 외교권을 잃었기에 국내에는 외교 공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반면 일본 도쿄에는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외교 공간이 있으니 여기서 독립선언을 한 다음에 외교 공간에다 알리려는 것이었어요. 1919년 2월 8일 일본에서 우리 조선 청년들이 독립선언을 합니다. 우리 대한은 4300년도 넘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자주 독립국이다. 그러니까 한민족은 독립을 해도 마땅한 것이니까 반드시 우리는 독립을 할 것이다. 아주 당당하게 선언을 해요. 이게 바로 28 독립선언인 것입니다. 28 독립선언을 조선에 알려야 한다. 당시 전화도 인터넷도 없던 때니 누가 가서 알려야 했어요. 한 청년이 이 독립선언서 종이를 모자에 숨겨서 서울로 잠입을 해요. 청년 송계백 열사 3.1운동에서 기억해야 할 분이에요. 북촌에 있는 중앙고등학교 교장 송진우 선생을 비롯해 당시 주요 독립운동가들이 근무했던 중앙학교 숙직실에서 독립선언서 초안을 넘겨주고 다시 도쿄로 가요. 그리고 28 독립선언을 주도한 죄로 체포가 돼서 고국에 못 돌아오시고 정말 적진 일본 한복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28 독립선언에는 당시 일본 유학생 거의 대부분 약 600명이 참여했어요. 이때 이 소식을 들은 민족 대표들께서는 우리 한국 청년들이 이렇게 목숨을 바치면서 만세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다. 이렇게 큰 결심을 하게 되었고 민족 대표 33명이 모여서 독립선언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고종 승하 후 독립선언이 논의되긴 했지만 촉발의 계기가 없었는데 이렇게 전부터 준비하던 평화 시위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것이지요. 기미 독립선언문은 국내적으로 전 국민을 분기시키고 전 세계를 향하여 독립을 위해 싸우겠다는 결의를 표명하는 선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담은 1762자 장문의 선언문이 만들어집니다. 한 청년이 모자에 숨겨왔던 그 종이가 기반이 된 것입니다. 이제 배포해야 하잖아요. 2월 27일 밤 비밀리에 21,000장의 기미독립선언서를 밤새도록 인쇄하여 다음날 전국 각지에 배포하였습니다. 운반 도중 일본 형사에 발각되었으나 족보책이라 위장하여 위기를 넘깁니다. 이제 언제 어디서 발표할 것이냐가 남았지요. 먼저 날짜부터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3월 3일은 어떻겠습니까? 첫 번째 날짜가 나와요. 근데 이날이 고종 황제의 장례식 날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 천도교 15인 대표단들께서 이것은 황제에 대한 불경이라는 이유로 반대를 하셨어요. 그럼 전날인 2일은 어떻습니까? 얘기가 나왔어요. 이날이 일요일이라 기독교 16인 대표들께서 주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해요. 그래서 2일 날도 안 됐지요. 그럼 3월 1일 날은 어떻겠습니까? 이날이 토요일이에요. 주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서 이날로 확정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3.1절이 된 것입니다. 장소는 어디로 할 것이냐? 바로 서울 도시 중심부 탑골 공원에서 만나기로 하였어요. 그런데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은 탑골 공원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탑골 공원에 독립을 염원하는 분들이 많이 왔을 것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이니까 일제의 감시가 세지고 더 강화가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탑골 공원에 가면 흥분한 상태에서 평화적 시위가 되지 않고 폭력적인 시위가 되어 유혈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일본 경찰과의 충돌을 우려한 민족 대표들이 태화관으로 발길을 돌린 겁니다.
민족 대표 중 27명은 이곳에 모여 독립선언을 하고 만세 삼창을 한 뒤 체포됐습니다. 3.1 운동을 이렇게 싱겁게 끝내버리려고 했다는 점과 이후 친일파로 변질된 사람이 있다는 점 때문에 민족 대표 33인에 대한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 탑골공원에서의 만세운동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요?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는 무려 4천여 명의 시민들과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장소가 태화관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모르는 시민들은 그저 하염없이 민족 대표단들을 기다리게 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자 한 학생이 팔각정 단상 위로 올라가서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어 펼치더니 큰 소리로 조선 독립선언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그리고 대한독립만세를 힘차게 외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격앙된 학생 시민들이 동참하면서 태극기와 선언서를 군중에 나눠주자 대한독립만세, 만세 소리가 본물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제의 항거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함성, 꺾을 수 없었던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이 목숨을 걸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날이죠. 3.1절 만세운동의 물결은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퍼지게 되었고 대대적인 만세운동이 수개월 동안 지속됐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비폭력 평화시위운동을 시작해서 전국에서 만주, 연해주, 미주 등으로 만세운동이 퍼지게 되는 거예요. 총 1692건의 시위, 집계된 참가자만 80만을 넘어 100만 명이 되었고 일제의 탄압에 의해 900명이 사망했습니다. 3.1 운동은 뉴욕타임스 기사에 실리게 되면서 일제의 잔인한 악행과 대한민국이 독립을 원하는 간절한 염원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암흑시대를 보내고 있던 독립운동가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한 것이 이 3.1 운동이었어요. 사회, 경제, 문화적인 민족운동을 펼칠 수 있게 된 거예요. 3.1 운동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의 오사운동, 인도 간디의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 이집트의 반영자주 운동, 터키의 민운동 등 약소 민족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3.1 운동이 일어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는데 특히 제암리 학살 사건은 일본이 저지른 최악의 만행 중 하나입니다. 이후 서코필이라고도 불리는 영국 출신의 캐나다 선교사 프랭크 스코필드가 제암리 학살 사건 현장을 촬영해 세계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지만 이 학살 사건으로 인해 많은 국가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독립선언과 3.1 운동으로 조선은 독립된 나라라는 것, 독립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알렸지만 고종 황제가 사망하는 바람에 이들을 이끌 지도자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독립된 조선을 이끌어줄 조직적인 단체가 필요했고 정부가 필요했습니다. 1919년 4월 10일 독립운동가들은 상하이에 모였습니다. 나라의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정한 뒤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임시정부가 수립됐다고 해서 일제강점기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지였죠. 독립을 갈망하며 35년간 끈질기게 싸우고 독립투쟁을 하였지요. 하지만 헌법에서도 볼 수 있듯 1919년 3.1 만세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럼 3.1 운동이 지금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미독립선언서의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날 우리 조선의 독립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동양의 평화를 넘어 인류의 행복까지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 말은 즉 대한민국이 진정한 나라의 가치를 되찾는다면
전 세계를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죠. 3.1운동 당시 선조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이 터져라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 이 함성이 지구에 울려 퍼지면서 전 세계 약소국들에게 큰 희망의 등불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3.1 독립선언서를 끝까지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 당시 선조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기미 독립선언서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 어떨까요? 100년 전 그날 만세 시위 현장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3.1 독립선언서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미 독립선언서.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그동안 쌓인 억울함을 떨쳐내고 지금의 고통을 벗어 던지려면 앞으로 닥쳐올 위협을 없애버리고 억눌린 민족의 양심과 사라진 국가 정의를 다시 일으키려면 사람들이 저마다 인격을 발달시키고 우리 가여운 자녀들에게 고통스러운 유산 대신 완전한 행복을 주려면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1919년 3월 1일 선조들이 하나 되어 외친 함성이 우리의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역사를 써 내려가야 할까요?